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1월 5일 2025년입니다. 첫 1월 달이니까 2025년 정시 분석 세미나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 정답은 없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큰 흐름은 한번 잡아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2024년까지 이제 수익률을 저희가 30%를 달성했죠. 그죠? 3년 연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정답이 없어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제가 30%대를 한번 넘겨보려고, 시장이 조금 괜찮으면, 작년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32%를 했기 때문에요. 3년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40%대까지는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시장에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내고 싶다고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 회원가에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요거는 그 12월 29일 날 제가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그죠? 이 영상의 앞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회원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 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명할 게 좀 많아서 그걸 좀 참여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수급 분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제가 수급 분석을 좀 안 하고 제 스타일대로 2025년 전망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 지수 전망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 전망은 제가 볼 때는 1분기 내에 저점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나오는 얘기가 헌재에서 이렇게 탄핵 심판도 한 2월 중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분기에 저점을 확인할 것 같고, 제 예상이 맞다면 올해 한 4분기, 그러니까 3분기 후반에서 한 4분기까지 한 초반까지 이제 고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는 지수는 크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 흐름에서 좀 종목 장세로 이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우리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을 때 미리 빠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력에서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단을 마켓에서도 미국 증시가 막 떨어졌을 때 우리 증시가 막 급락한다 이렇게 과도하게 공포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상반기는 저는 코스닥의 좀 개별 종목들이 더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반기는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 우량주 쪽은 낙폭과대 쪽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제한적인 흐름,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다 얘기했던 거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는 아마 이렇게만 찍으면 될 겁니다. 뭐 크게 얘기할 거 있습니까? 우량주는 좀 낙폭이 좀 심한 종목의 반등
흐름에 좀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아마 주도주는 그 상반기 얘기하는 겁니다. 주도주는 아마 좀 개별 중소형 테마주에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시가총액이 옐로칩은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시가총이 너무 큰 거 말고요. 시가총액에서 한 10조 이하 종목에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하에서는 좀 스타 종목이 몇 종목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코스닥 개별 테마주 쪽이 조금 더 올해는, 저는 이제 개별 테마주를 안 하다가,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지금 작년 12월 말에서 지금 올해 1월 초부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1월 초에부터 해서 저는 이제 개별 이렇게 테마주 그렇다고 너무 허접한 종목 말고요, 이런 종목으로 저희는 지금 공식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손을 안 대는 스타일이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저는 앞만 봐도 이쪽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 같아서 그쪽을 지금 매집을 하고 좀 무게 중심을 좀 옮겼죠, 그죠? 작년에는 저희가 조선하고 바이오를 몰빵을 했고요, 거의 메인으로 갔고, 올해는 개별 테마주를 저희가 지금 매집을 좀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하반기에 너무 많이 상승한 섹터는, 업종, 뭐 종목은 적어도 올해 1분기는 좀 쉬어야 되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기간 조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낙폭과대주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낙폭과대주들이 반등하는 기간 동안에는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좀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빠르면 아마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면 바로 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2차전지도 그렇고 막 올라오긴 하는데 거래가 안 터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은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래가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도 안 터지고, 또 하나는 종목들이 막 이제 바닥을, 이게 보통 예년에 1월달 첫 주밖에 안 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1월달에 비하면 종목들이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녹아 있어서 이렇게 뭐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M&A,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삼성대 M&A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만 막 올라가는 거고요. 그것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가는데 다른 로봇주들도 다 꺾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주도주는 개별 중소형 테마주에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1등주 그룹하고 그 다음에 후발주 그룹하고는 분명하게 이제 구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될 겁니다, 주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종목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잘 고르는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 요 정도 생각하면 상반기에 대한 부분들 거의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저희는 개별
중소형 테마주 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올해는 이쪽으로 거의 저희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습니다. 제가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쓴소리도 하고 와우넷에 있으면 쓴소리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죠. 그죠? 뭐 네가 잘났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정치도 그렇고 세대 간에도 그렇고 서로 이제 막 서로 이제 갈등이죠. 서로 불신하고 막 대립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도 그랬고요. 막 2차 전지를 막 신뢰하는 사람들, 반도체 신뢰하는 사람들, 바이오 신뢰하는 사람, 조선 신뢰하는 사람들을 막 서로 간에 막 싸워요. 누가 한번 내가 2차 전지를 갖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나쁘다 그러면 막 공격하고,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막 공격하고. 또 두 번째는 시장이 막 폭락을 한다는 자극적인 유튜브 막 제목이 나오면 막 들어와요. 그리고 막 댓글도 막 얘기하고 막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관심을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나 그 유튜브의 정시에서 보면 무난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난한 얘기도 재미도 없지만 정말로 그 시장 내에서 정말로 필요한 얘기들을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뻔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송을 한 30년 했고요. 주식을 한 38년 했는데, 그 뻔한 소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년 연속, 이게 올해도 작년에도 굉장히 시장에 그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만 정답을 찾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 작년에 지수가 2890을 찍고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2300까지. 그럼 거의 제가 볼 때 한 400~500이 빠져버렸죠. 500포인트가. 근데요, 작년에 가는 종목들 되게 많았습니다. 뭐 우량주면 현대중공업도 이게 두 따블이 났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에코프로의 외국인들 수급이요,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도 주가가 빠집니다. 아까 현대중공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안 샀습니다. 여기 10%인데요. 여기도 10%입니다. 근데 주가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제가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시장 수급 분석하고 외국인 수급 분석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 분석은 좀 먹히는데 종목 분석은 안 먹힙니다. 또 하나는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500포인트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죠? 작년 기준입니다. 종목이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적잖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작년에 지수의 하락폭을 보면 여기만 급하게 떨어졌고요. 여기만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여기만 급하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8월 달까지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때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간종들이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하나 얘기 드릴게요. 올해도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들은 왜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이게 이제 정말 막 저는 막 유튜브에서 막 지수 얘기 막 하고 이런 것들, 저도 뭐 시황을 분석하고 큰 시황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알긴 알아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조금 제가 마음 아픈 얘기를 해드릴까요? 왜?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지수보다 약한 종목을 보유해서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마다 지수 얘기 나오고 막 폭락 얘기 나오면 그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댓글 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300포인트나 400포인트나 500포인트가 떨어지더라도 작년에 조선주처럼 아니면 바이오처럼 상승하는 주식을 보유했다 했다면 걱정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니 뻔한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 짜증나게 내 종목 다 물렸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뻔한 얘기가 주식시장에서는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신경 쓸 그 공부에 한 반 정도만이라도 종목 선별에 공부를 하면, 그래서 종목을 투자하면, 좋은 종목을 투자하면 그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수보다 약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지수에 신경을 쓰게 되고 내 종목만 보게 되잖아요. 다른 종목들, 더 센 종목들을 못 보게 되잖아요. 왜? 내 종목 손절하면 또 날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하면,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이걸 좀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와우넷 때 있을 때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는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 이건 정말 다른 거죠. 근데 아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와우넷도 있고 뭐 3프로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알아요. 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안다고 되던가요? 알아도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깨닫는 건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깨닫는 거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 아는 거대로 다는 못하니까. 왜 깨달아요? 왜? 실패를 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패를 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시장보다 약한 종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올해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시장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주도주를 못 골랐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깨달으려면 내가 그 실패를 인정을 해야 깨닫는 건데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욕만 해요. 누가 막 시장 떨어진다고 하면 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떨어진다 안 좋게 얘기하면 욕하고.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닫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뒤늦게 내가 깨닫는데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더라도 막상 그거를 종목 교체를 못 해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를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가 되면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우리나라의 유튜브가 됐든 뭐 어떤 포탈이 됐든 간에 공부라는 아는 것 쪽에만 계속 치중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는. 근데 공부만 해주지 1번 아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2번 깨닫는 것하고 3번 행하는 거는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처럼 그런 얘기 한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린가 하면요, 여기 제 유튜브로 오시는 분 중에서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요, 300명이 있든 뭐 2000명도 보고 이러던데 그 중에 10%만 제가 얘기하던 이 진정성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이해 안 해줍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알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거는 제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한다고 그걸 안다고 여러분들 깨닫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거 안 되죠.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막 부산, 제가 와우넷에서 한 활동 10년 차나 15년 차 할 때요, 강연에 가면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 들으려고 왔잖아요. 요즘 강연에 안 합니다. 오프라인 강연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본인들 매매하고 본인들 그 주주들하고만 같이 매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너무너무 주식 방송 출연하는 것도 재밌었고 주식 강연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맨날 종목 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짜로 와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주는 전문가가 좋은 종목을 제대로 줍니까? 돈을 막 몇백만 원 받고 몇천만 원 받아도 좋은 종목을 못 주는데, 근데 그걸 믿고 막 가서 종목 달라 그러고 누가 그 종목을 얘기하면 그걸 철떡같이 믿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이 너무나 탐욕적인 사람들이 놀려있고 너무나 비판하고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아저씨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상하게 막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해서 시장은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장이 역해가는 사람들끼리 시장과 반대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올리, 네가 올리.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제가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해줬다면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힐링을 받겠죠. 아니면 내가 인생 모토가 돼서 막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막 감동스럽게 했다면 그 인생에 대한 모토를 감동스러운 강의를 듣고 막 보람을 느끼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주식에 대한 강의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사람들에게 탐욕을 주고 서로 간에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그건 제가 맨날 시장에서 그냥 여러분들 정답 찾으라 그러면 그게 뭔데? 또 이런 얘기하면 야씨 뻔한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참 이게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방송 출연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접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주식을 제가
매번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한 뭔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단순하면 왜 주식시장이 단순하면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벌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보면 요게 월봉이고 이거 주봉입니다. 근데 이 주봉하고 월봉에서 제가 이평선을 하면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평선 위에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가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복잡하지 않게 난 요거 하나만 갖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지금 장난하나? 주식이 그렇게 단순한 건가?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보세요. 보세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전자가 제가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전자가 이렇게 크게 벗어났어요. 이평선의 주봉에서. 그럼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칙 하나만 심플하게 가져간다 그러더라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중공업 또 보면 물론 이제 좀 과하다 싶으면 팔아야 되겠죠.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건 있겠지만 안 깨졌잖아요. 시장이 떨어지든 어떻든 간에 안 깨졌잖아요. 그럼 내가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은 밑으로 흘러내가고 있고 지금도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고 이평선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얘도 좋을 때는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시장은. 한번 보세요. 시장이 예전에 좋을 때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없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지금 시장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종목은 계속 위로 내려가잖아요. 둘 다 주봉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다 떼치고 시장보다 강한 걸 하려면 시장은 이평선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평선 위에 있는 걸 해야죠. 시장이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보다 강하다는 시장은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 가 있고 있는 것들 안 하고 똑같이 시장보다 더 약한 걸 하거나 똑같이 시장보다 이평선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걸 하면서도 그게 누군가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꼰대라 그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 맨날 유튜브 가서 맨날 여러분들 공부하고 서치하고 근데 여러분들 계좌에서 수익이 납니까? 안 나죠.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증시 대전망 이렇게 그렇게 해도 볼 게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올해는 앞에 시작할 때 제가 다 넣어놔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큰 흐름만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장에서 정답을 치면 돼요. 시장보다 센 놈. 그 다음에 지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지수가 400포인트, 500포인트 떨어지더라도 강한 종목을 사는 종목에다가 더 신경을 쓴다. 이런 것만 하시면 굉장히 심플할 수 있거든요. 수급 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인들 많이 산 종목 중에 올해 다 떨어지는 거 엄청 많습니다. 오늘 많이 가는 것 중에 외국인들 많이 산 거 있나요? 없지. 예전하고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1월 되면 그럴 거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경제TV가 원래 그러잖아요. 제가 그게 많이 제가 한 30년 동안 해봐서 알아요. 매번 오늘 강한 종목 얘기하고 내일 강한 종목 얘기하고 이번 주 수급 외국인 들어온 얘기하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세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유망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매달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뭔가 한 것 같으세요? 숙제하듯이, 과제하듯이, 리포트하듯이. 그래서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주식시장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 새우 소외되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런가요? 내가 3프로 TV를 보고, 한국경제 TV를 보면서 내가 흘러가는 걸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그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황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종목 얘기 안 한다. 그 댓글도 다 막았어요. 원래 저는 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런 얘기가 듣기 싫으면 구독을 해제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뭐 제가 어떤 사람들 뭐 누구한테 얘기 보니까 막 와우,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죠, 막 유튜버들 중에 막 사기꾼들 막 이런 사람들, 밑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유튜브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막 그 회원들을 있잖아요, 막 손실나 많이 났던 회원들을 살살살살 위로해 준대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슬프죠, 괴롭죠,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막 공감해 주는 척하고. 근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치열한 자본이 움직이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에서 차라리 내가 가수면 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김창옥이라든지 김미경이라든지 이런 인생 멘토면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죠? 저도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주식시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클래식 듣고 위로받고 와서 주식시장에 오면 다시 이런 것 철저하게 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하지만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내가 막 2차전지 갖고 있는데 2차전지 좋게 얘기하는 쪽 가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2차전지 나쁘게 한 데 가서 당신이 무슨 전문가야? 그러면요, 평생 발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갖고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 진짜 제 예전부터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떠나고, 뭐 우리한테 회원가입도 안 하고, 그럼 뭔 상관 있습니까? 아니 근데 회원가입을 안 한다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량주들이 낙폭이 너무 심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조금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종목들은 뭐 반등이 조금 나오겠지만, 낙폭이 심한 종목들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기속 반등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종목을 좀 교체해서 여러분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를 분석을 좀 하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부탁인데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어떻게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주식 유튜브 보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 그 다음에 경제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 종목 보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 신문에서 경제 섹터,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지. 맨날 내 주식이 얼마 가고, 한국경제TV 보면 오늘 주식이 뭐가 상승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뭐가 들어오고, 그런 거는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2025년도에는.
그냥 시장에 순응하면서 시장에서 정답을 찾는, 즉 시장보다 더 약한 종목이 아니라 센 종목들을 발굴해서 그 종목들을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연초부터 뭐 새해 복 많이 받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잔소리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수익이 제가 얘기했던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수익을 제가 못 내고 있는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장 안 좋았을 때도 수익이 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건 당연하고요. 올해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주식시장을 하시더라도 건강관리를 좀 신경 쓰라. 돈이 먼저가 아니고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죠? 네. 건강관리를 먼저 신경 쓰고, 건강해야지 또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요 시장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틀리면 제가 또 조정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요거대로 가는 거고, 밑에도 제가 일단은 제가 큰 시나리오를 이렇게 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변화가 있으면 또 다음 주에 제가 뭐 매주 한 번씩 올리니까 그때마다 조정을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를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광고를 없애는 것들 별로 안 좋아하네요. 뭐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것도 제한이 있고 막 그래서 광고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이나 뭐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제 얘기 듣고 뭐 괜찮으면 올려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주라서 일단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또 보고, 또 다음 주 시장 올릴 때 요거보다 좀 변화된 게 있으면 좀 변화되는데, 현재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증시 전망하고 섹터를 구분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